자, 동월지토를 보겠습니다. 겨울철의 토, 겨울철의 토. 예컨대 무토나 기토가 있는데 해, 자, 축, 이 해자축월에 토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차가운 토니까 얼어있는 동토가 되겠죠. 동토가. 자, 동월지토, 겨울달의 토는 외한, 외부로는 차갑고 내온, 내쪽, 안으로는 따뜻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수가 왕하고 재물이 풍부하다. 왜냐하면 수가 뭐예요? 무토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그렇죠? 재성이 넘쳐나는 때죠. 수가 많을 때니까 재성이 넘쳐난다. 그래서 수가 왕하니 재물이 풍부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금다 자수, 금이 많으면 경금, 신금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수가 자식이 빼어나고 그래야 되나? 자식이 빼어나고. 자, 토생금이니까 이걸 자식으로 본다면 뭐예요? 금생수로 설기가 되죠. 그렇죠? 금생수로 설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설기되니까 뭔가 그 정제되고 빼어남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수려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설기하거나 그러면은 수기, 빼어난 기운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빼어나다. 그리고 화가 성하면은 뭐죠? 화가 성하면 인성이 되죠. 유영, 영화로움이 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화는 뭐죠? 조우를 해결해 주고 있죠. 얼어있는 겨울철의 땅인데, 겨울철의 땅은 어떻게 해요? 얼어있잖아요. 동토. 그런데 화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따뜻함을 주어서 차가움을 풀어주고 토가 뭐를 할 건지를 알려주죠. 그러니까 할 일을 찾는 거니까 영화로움이 있겠죠. 목은 무그 허물이 없다. 목은 왜 허물이 없을까요? 자, 목은 목국토에서 관과 살이 되죠. 그리고 수가 이렇게 많은데 수생목 이렇게 되는데 왜 목이 허물이 없을까요? 목이 너무 많으면 무토와 기토가 극을 당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목이 있으면, 화가 성하면, 화가 많으면 영화로움이 있고, 화가 많으면 무토 기토가 따뜻하니까 그 연결선상에 보면 되겠네요. 목이 어떻게 해요? 목이 와도 나무를 키워줄 만한 땅이 재배 요건이 갖춰졌죠. 물도 녹아서 수분도 있고, 땅도 녹아서 나무가 잘 클 수 있고 하니까 영화로움도 있고, 나무가 와도 흠이 없다 그 말이죠. 나무를 잘 키워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 말이죠. 게다가 더하고 있어요. 비견이 더 있으면 무토 기토가 토가 많아지면 부조위가 도와주는 것을 위가 아름다움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비견은 도와주는 거니까 무토 기토에게 힘이 넘쳐나는 건 좋겠죠. 게다가 희 반가워요. 신주 강강 그죠? 강강 신주 이 사주 일주의 주인공이 강강하고 적수 뭐죠? 오래오래 사는 거죠. 충분히 장수하는 거. 편안하고 강건하고, 그러니까 강강하면 그냥 신체가 강건하고, 이 적수는 충분히 뭐다? 수명이 길다. 충분히 수명을 누린다. 그러니까 충분히 장수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파악되겠죠. 간단히 다시 읽어보면 겨울철의 토는 밖은 차가우고 내적으로는 따뜻해지고, 내적으로 따뜻해진다는 것은 이제 겨울이 지나면 뭐가 와요? 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부터 점점 뭐예요? 싹이 나는 거죠. 뭐죠? 양기가 발동하는 거죠. 뭐가 있냐면 자월이 뭐예요? 자월이 해는 전부 6개가 음이에요. 자는 일양이 시생한다고 그랬죠. 일양이 비로소 나오고, 그 다음에 축은 뭐예요? 이양이 커져요. 그러니까 점점 뭐죠? 동지를 지나고 나서는 뭐예요? 점점 양의 기운이 커진다 그 말을 이걸로 한 것 같아요. 내온 밖은 여전히 차갑지만 안은 따뜻하고, 그래서 수가 왕하면 재물이 풍부해지고, 어차피 수는 재물이니까 금이 많아지면 금생수로
이 금이 식상이기 때문에 금생수로 나가면서 설계되면서 자식이 수려해지고, 화가 있으면 따뜻한 조우를 해결해 주니까 영화로움이 있고, 거기에 따뜻한 땅 위에 나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모기 와도 허물이 없고, 게다가 비견이 와서 도와주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니 사주 일주는 보다 강건하고 좋기 오랜 수명을 사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설하고 평주를 보시면 동월 겨울철에 양기는 내렴 안쪽으로 수렴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토의 외한 바깥은 차갑고 그리고 이 내온 안쪽으로는 따뜻해지다 그 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자월이 지나면서 일양이 시생하니까 점점 이 차가운 가운데서도 양기가 발동한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제 엄한 짓이 굉장히 엄한 차갑다. 아주 굉장히 차가운 그러한 시절에 조우가 굉장히 시급하다.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요? 병화가 특히 와야죠. 병화는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일양은 병화겠죠. 하나의 양이 고조 높은 데서 비치면 만가지의 상들이 회춘 봄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봄이 돌아온다 그 말이죠. 점점 따뜻해지면서 해자축을 지나면 뭐가 와야 돼요? 인묘진으로 봄이 오는 거죠. 그러므로 동월지토 겨울철 달의 토는 또한 분리 떨어질 수 없다. 어디에서부터? 병화에서부터 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병화는 결국은 뭐냐면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햇빛을 비춰주는 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금수상관격. 금수상관이면 이거 뭐죠? 경금이면서 지지가 뭐죠? 상관이니까 자월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경금이 자월일 때는 병화가 오면 뭐예요? 칠살이죠. 그래서 원래 칠살은 안 반가워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칠살을 반기는 게 뭐냐면 금수상관격이라고 그러죠. 금수상관격은 일단은 추워 있는 겨울에 얼어붙어 있는 금덩어리예요. 이거를 딱 녹여서 풀어줄 수 있는 거 뭐예요? 병화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 병화는 칠살이지만 이거를 햇빛을 반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겨울철에는 뭐니 해도 조우가 시급하다.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겠죠. 제 엄한 짓이 아주 차가운 그러한 겨울철에는 그러한 때에는 조우가 시급하다. 또는 가장 더울 때는 역시 조우상 수가 필요하다. 같은 이야기겠죠. 만약에 지유사오 인술. 자, 이거 뭐예요? 지금 토가 있는데 축 이렇게 춥잖아요. 그런데 지지에 사오미가 있거나 인호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화국을 이루고 있죠. 화를 이루고 있어요. 화국. 불이 막 뜨고 있죠. 그러면 토기 온난. 어째요? 토의 기는 따뜻해지고 그런즉 재성을 쓴다. 그러면 토가 온난한 데서 힘이 있으면 토국수 할 수 있다는 거죠. 재성을 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식상을 쓰면 토생금이 되겠죠. 금을 쓰는데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흘리죠. 식신생재로. 그러면 개미 모두가 다 아름답다. 그죠? 둘 다 좋다. 모두 아름답다. 수라고 하는 것은 토지재하라. 토로 보면 뭐다? 재성이라는 거죠. 수가 왕하면 재풍 재성이 풍부해진다는 거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자야라. 토생금이니까 그렇죠. 토생금 토로부터 금으로 생하니까 토의 지자라. 토의 자식이다. 금다 즉 금이 많으면 자식이
순수해진다, 수려해진다. 유용제 오로지 재성을 써서 그리고 용식상 식상을 써서 개 모두가 다 이 원국의 화성 토난 위성결 조건이다. 자, 용제 재성을 쓰거나 재성이 뭐죠? 수를 쓰거나 식상을 쓰거나 뭐죠? 토생금이죠. 그러니까 금수를 쓰려면 모두 다 쓰려면 뭐가 어떻게 된다? 이 원국에서 화가 아주 성해가지고 땅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성결 조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조건으로 삼는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거죠. 토기를 온난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뭐다? 조우가 반드시 시급하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게 성결 조건이라는 거죠. 여기가 원국의 화를 성하게 해서 토를 따뜻하게 토난 하는 것을 성결 조건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부즉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름지기 이 위급 조우가 급하게 된다. 금수는 개 모두 불능용이라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추워 있을 때는 금과 수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병화로 따뜻하게 녹여주는 게 필요하다 이야기예요. 자, 원국에 유화조우, 화의 조우가 있으면 견목다, 목을 많이 봐서 조화, 목생화로 도와주고 그리고 이 토를 뭐죠? 듬성듬성 갈라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토가 있고 해자축이 있을 때 조우가 있어서 병화가 있어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모기 오면은 간목이 오면은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또 뭐죠?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이 병화가 녹여놓은 물을 빨아들일 수도 있죠. 그리고 토를 솟토시킬 수도 있겠죠. 땅을 갈라서 뿌리가 막 내려가면서 땅을 한번 갈아주는 듯한 그런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므로 동월의 토는 화를 쓰는 것이 이 간목위자 먼저 화를 쓰고 그리고 간목을 보호자로 삼는 것을 기뻐한다 그 말이죠. 비록 다 무구야라 많다 하더라도 무구야라 허물이 안 된다. 목이 많다 하더라도 허물이 안 된다. 원래 목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목국토에서 토가 그걸 받기 때문에 싫어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가령 용금 금을 쓰면 뭐죠? 토생금이니까 식신상관이죠. 그리고 용수 재성을 쓰는 거고 혹용목 관성을 쓰는 거고 관살을 쓰는 거고 여기는 재성 여기는 관살 여기는 금은 뭐죠? 식상 이걸 쓴단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모름지기 신강해야 되고 인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인수지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수지조라든가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갖고 보면 좀 말이 끊겨지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여기 보면은 좀 다시 하면 이 부분을 필수 모름지기 반드시 모름지기 신강해야 되고 인수로 이렇게 인수로 읽어버렸죠. 인수는 또 이렇게 쓰죠. 인수를 이렇게 쓰는데 제가 착각했어요. 이게 따뜻할 난자죠. 언뜻 눈에 올 때 인수라고 했는데 인수가 뭐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냐면 반드시 모름지기 신강해야 되고 있어야 된다. 인성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인수가 뭐죠? 여기서는 토에게 있어서 인성은 화죠. 그래서 화생토라듯이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게다가 모름지기 비겁이면 토겠죠. 비겁이 있어서 조지 이거를 도와야 된다. 그런즉 신주 강강 1사주의 주인은 사주의
명식의 주인이 편안하고 강해야 되고, 수고는 뭐죠? 목숨이죠. 수명을 말한다고 했죠. 고자. 그냥 참고적으로 수명이 유기라. 별이 유자에 기랄 기자예요. 그 수명이 길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래까지 산다. 누리게 된다. 뭐 복수를 장수를 누리게 된다. 뭐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겠죠. 수고 유기라. 목숨이 별이유, 그 다음에 길할길.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 산다, 누린다라고 하는데 한번 혹시 육이라는 말이 있을까 찾아볼까요? 이 육이라는 말은 뭐 한자 사전에, 중국어 사전에 나오지 않나요? 어쨌든 수고라는 것은 이 앞에 한번 나왔었죠. 장수, 뭐 수명이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장수가 그 별이가 있다. 별이 길하다. 길함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겨울에 토요일에서 봤습니다.